보수가 경제는 잘해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번 신년사에도 보면 뭐 노동개혁 하시겠다, 연금개혁 하시겠다. 근데 그 작년에도 하셨던 말씀이고. 근데 지금 그 최경영 기자님 뭐 페이스북이나 뭐 경제 채널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수치가 역대 최악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치 역대 최악이죠. 예. 거기다 지금 저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영국의 시사주간지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에 그냥 이상하게 나온 통계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 소득이랄지 통계청에서 우리 통계청이나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그런 지표는 전혀 안 내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한 60% 정도가 실질 소득이 지금 감소를 해버렸는데 매 분기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는 금리는 결국 돈의 값 아닙니까? 돈의 값인데 미국은 금리를 저렇게 올릴 수 있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좋고 돈의 값이 세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돈의 값이 약하고 경제 체력이 약하다. 환율도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환율을 통해서 실질 구매력 지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가서 돈을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작 쓸 수 있는 데가 일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일본보다 더 경제 성장률이랄지 미래가 암울하다는 지표인 거예요. 실질 구매력 지수랄지 PPP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실질 소득이 떨어져 버린다는 것, 이거는 국민들이 가난해진다는 것이고 가난해진다는 것은 돈을 쓸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가난해지고 있는 일본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은 감히 가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가 너무 비싸요.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거를 국민들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아, 나 가난해졌어. 왜냐하면 나라 돈으로 다니거든, 본인은. 아, 그러니까 모르는구나. 본인은 나라 돈으로 다니니까. 그러니까 모르는구나. 저처럼 이제 책 쓴다라고 취재 이번에 이베리아 반도 갔다 왔는데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서 그 비싸죠. 동네 맛집에 가서 이렇게 먹어보면 한국의 스페인 식당보다는 싸네. 한국은 스페인 식당이 엄청 비싸요. 근데 하몽 같은 거 뭐 11유로짜리 한 접시 시키니까 이렇게 많이 주네, 맛있는 거를. 그런 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음료수 마시고 뭐 이런 타파스 몇 개 먹고 와인 한 잔 마시고 한 병 먹고 이렇게 해보면 그 값이 이 한국에서 상당히 그 비싼 식당에 가서 먹는 값이네. 그리고 또 한 3주 유럽에 다니다가 한국 들어와서 이태리 식당, 스페인 식당을 안 가면 돼요. 그 뭐 삼겹살집 이런 데 가면 먹고 나오면 살만하네, 한국이. 그래도 그 정도로 지금 환율이 우리 돈값이 떨어져 있어. 게다가 이분들 지금 말씀하셨지만 특수활동비나 법카만 주로 써보셨잖아요. 예. 파리 가서도 지금 하승수 변호사가 그거 도대체 얼마 썼는지 내역을 좀 공개를 해라고 하니까 안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소주, 맥주 얼마나 마셨는지 공개하고. 안보상 맞아요. 그거 왜 안보상이냐면 정보기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대통령이 거기서 술을 어떤 주종을 섞어서 폭탄주로 몇 잔을 어느 정도를 마셨는지가 나오면 이제 그걸로 추정해서 평소에 대통령의 음주량을 추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64살 먹은 남자의 우리 이제 대통령의 체형이나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타일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안전자리에 술을 어느 정도 먹었을 때 어떤 병이 생길 가능성이 몇 % 확률로 있느냐를 유병률 통계하고 비춰보면 대충 다 추정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국가 기밀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술을 몇 잔 먹었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 대통령의 건강은 그 국가 기밀이거든. 저는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거는 공개하면 안 돼요. 조금만 더 진지하게 들어가서 재벌들이랑 이렇게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 재벌이 엘리베이터에서 그걸 다 확인을 했다, 먹은 거를 확인했다, 그런 루머까지 지금 돌고 있는데, 저는 진짜 다른 역대 정부의 대통령이 이런 재벌들이랑 남몰래 2시간, 3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 그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그거 관해 걱정 안 해도 돼요. 술 얘기하고 음식 얘기밖에 안 했을 거야. 진짜? 그럼요. 그럼 오히려 다행인가? 네, 그럽니까? 그거 안심해도 돼요. 거기서 뭐 특별히 이권을 주고받는 얘기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술, 음식 얘기만 해도 얼마나 즐거워. 그 점은 대통령은 믿어도 돼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알리바이인 것 같단 말이죠. 상속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실 정몽구 회장 지금 그런 거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넣는 거지. 그 술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기에서는 우애와 친목만 다지고 그렇지. 예. 뭔가 재벌을 위한 정책이나 그런 뭔가를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거는 근데 참모들이 보고서를 분명히 대통령한테 그렇게는 하겠지. 저 말씀 맞아. 그런데 저는 이제 염화 시중으로 예.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공평하게 술을 그렇게 폭탄주를 소폭을 그렇게 재벌들이랑 자주 마시고 떡볶이를 먹을 거면 예. 노동자들이나 노동자 단체들하고도 소폭을 좀 드셔주시고 중소상공인들하고도 좀 그 드셔주시고. 점이 박정희 대통령만 못한 거지. 네. 박정희 대통령은 농번기에는 들판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막걸리를 먹고 밤에 안가에 와서 씨바스레가를 먹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두 가지 다 하셨지. 최소한 박정희 대통령은 위선이라도 했어요. 예. 밤에 뭐 젊은 여성들 불러다 놓고 그것도 반강제로 불러다 놓고 양주 먹으면서 일본 기미가요 부르고 이랬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걸 밤에 하면서도 낮에 모내기 현장에 가서 장화 신고 농민들하고 막걸리를 마시는 위선은 최소한 했어요. 때로 권력자는 보안관 행동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 못해.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위선조차 부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고요. 거기다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현재 국제정세에서는 외교가 경제거든요. 외교가 경제인데 이분 머릿속에는 미국한테만 붙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미국 맞는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미국한테 붙어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잘하고 있는 인도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지금 무궁무진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여정 담화에 나온 거 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에는 칼을 품고 그렇죠. 평안이 뭐 공동 번영이 말을 떠들면서 우리의 무력 증강 계획을 지체시키고 그리고 자기 실속을 다 차려갖고 미국에서 신무기 도입하고 뭐 F-몇 전투기를 몇십 대나 도입하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전략적 모호성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 그게 외교의 기본인데 예. 이제 북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여정의 언어는 그렇게 나온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처럼 음흉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를 할 때 예. 엄청 음흉하게 한 거예요. 나쁜 거구나. 사람 좋은 것처럼 그런 말씀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안 속으로는 다 들어주고.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나빴네. 북한의 평가네요. 네. 그렇지. 원래 외교는 음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심을 감추고. 그 문 대통령이 그런 걸 잘하세요. 알파메일은 외교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의 기본은 국익 증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이익이 된다면 쇼도 하고 간도 빼줄 것처럼 하고 좋은 말로 덕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거잖아요. 중국 싫어. 탈중국. 그렇죠. 그래갖고 취임하던 그달부터 네. 중국 무역 적단하기 시작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과 막 바이든만 보면 막 웃음이 미어져 나와 얼굴에. 바이든만 보면 막 눈 맞추려고 막 그때부터 막 얼굴이 막 미소로 웃음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해. 얼마나 순수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메리칸 파이 뭐 그러고. 초등학생이 어른들 다 있는데 얼마나 귀엽겠어요. 바이든이 보면 꼭 그런 것 같은. 아유 깜짝 놀랐어요. 네. 예. 아니 외국 정상이 나와서 블랙핑크 노래를 한국말로 불렀다고 생각해. 와. 대박이지 완전히. 아니 정말 까도 내가 까고 싶은데 정말 밖에서 그러고 다니시니까 정말 제가 영어가 안 돼서 어떻게 쉴드를 쳐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조롱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바이든이 그렇지. 정상들 모일 때마다 다자회의 때 네. 아메리칸 파이 부르는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도대체 우리 알파메일은 왜 저래? 근데 그게 전조가 가장 강하게 보였던 게 당선인 시절에 성김이라는 사람이 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분이 뭐 한 1급 정도나 2급 정도 됐을 겁니다. 미국에서. 그 정도의 관료가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정진석 의원인가 누군가 해가지고 한 4명이서 얼굴이 불쾌해져가지고 4명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교한 사람들입니까? 대통령 당선인한테 왔을 때는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왔는데 그렇게 말이 많은 대통령이 통역까지 대동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성김이 왔었을 때 모든 게 다 미국은 끝났다. 그리고 5월 12일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5월 한 20일경에 오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이미 작전 다 짜가지고 와서. 그때 영산에 도청도 다 할 텐데. 예,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사람 파악 다 했고. 예, 상황 파악 썸김 통해서 다 했고, 그리고 와가지고 그때 다 먹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딱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좀 약간 화가 나더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연세도 많은 분이고 대국의 대통령이신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 대통령이잖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뺏겨 먹는 거는 뺏겨 먹었어. 진짜 네, 뺏겨 그거는 먹었어. 정말 대국의 대통령으로서 너무 뺏겨 먹었어. 그거는 추구해야 될 네. 도가 아니야. 그건 그래서 난 바이든 대통령한테 너무 실망했어. 그렇습니다. 비록 네. 사람이 좀 어리숙하고 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은 정말 피를 나는 우방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대국의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지하게 우리 동맹국의 그런 국익에도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해서 다 안단 말이야 그거를. 물론 이제 바이든 재선에 도움은 안 되지. 한국 국민이 좋아한다고 해서 재선될 리는 없으니까.